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 자산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코딩에 관심이 많았던 집단이 크립토의 메인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시작으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암호화폐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크립토 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이 투자에 유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던 많은 지수들을 사용하여 현재 테크 비즈니스를 가치 평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이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런 지표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립토 투자자로서 이런 지표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선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지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표는 TVL2 마켓 캡이라는 지표이고, 디파이 프로토콜의 가치를 측정하기에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레이어 1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비교 짐작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L은 총 락업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탈중앙화된 금융 섹터에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의 총 가치를 지칭합니다. 현실 세계에 비유하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화폐를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L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의 건강성 지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높은 TVL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해당 생태계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뢰하지 않는 생태계 디파이 플랫폼에 자신의 자산을 예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TX 사건으로 인해 솔라나 TVL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솔라나 체인이 미래에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TVL이 중요한 점은 깊은 유동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높은 TVL 수치는 시장에 깊은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많은 유동성을 품을 수 있는 자산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기 쉽고, 이는 더 큰 유동성을 지닌 자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화폐 시장보다 유동성이 깊은 달러 시장은 이러한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L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프로토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의 경우 TVL 증가가 사용자를 유치하고 자본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레이어 1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기준 모든 TVL을 합치면 약 85빌리언 정도가 되고, 체인별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이 약 5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9.23%의 트론이, 그리고 약 5.8%로 소라나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시가총액은 특정 크립토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 수에 코인 가격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4년 8월 9일 비트코인은 현재 약 1973만 개가 채굴되었으며, 코인 가격은 61,481달러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TVL 비율은 투자자에게 디파이 프로젝트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전체 시총을 TVL 수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대표 레이어 1 체인들을 시총 대비 TVL 지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레이어 1 체인들은 시총 순으로 줄을 세워보면 이더리움, 솔라나, 니얼, 카다노, 아바란치, 포카닷, 앱토스, 스위, 인젝티브, 세이 순으로 나열시킬 수 있습니다. 시총만으로 줄을 세워보면 해당 레이어 1의 사용자들이 디파이 플랫폼에 어느 정도 자산을 묶어두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TVL 수치로 시총을 나누어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 TVL 수치가 낮을수록 시총에 비해서 더 활발한 디파이 생태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해당 레이어 1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 TVL 수치 순으로 해당 레이어 1들의 줄을 다시 세워보자면 스위, 이더리움, 앱토스, 아발란치, 세이, 소라나, 인젝티브, 카다노, 니얼, 포카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새롭게 등장한 레이어 1인 스위의 경우 심지어 이더리움보다 시총 대비 TVL 수치가 낮아 상당히 활발한 디파이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앱토스 또한 이더리움 바로 뒤에 활발한 디파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위와 앱토스의 경우 많은 토큰 환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수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상승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솔라나의 경우 시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TVL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부분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솔라나를 리테일 투자자들의 밈코인 카지노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솔라나의 경우 디파이뿐만 아니라 DeFi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솔라나 투자자인 저로서도 솔라나의 TVL이 시총 대비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이와 인젝티브의 경우 둘 다 코스모스 생태계 레이어 1이고 인젝티브는 디파이 부분, 그리고 세이의 경우는 디파이의 핵심인 덱스와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세이의 시총 대비 TBL 수치가 인젝티브의 약 4분의 1 정도인 상태입니다. 물론 세이 프로젝트의 경우 아직 토큰이 시장이 많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총 대비 TBL 수치로 보았을 때 세이가 인젝티브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세이 토큰 언락 이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카다노와 니어, 포카닷의 경우에는 시총에 비해서 TBL이 상당히 낮게 나온 편이고, 특히 포카닷의 경우에는 TBL이 약 53,000불인 정도인 것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카다노, 니어, 포카닷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디파이 측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레이어 1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치 하나로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 1 코인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레이어 1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레이어 1이 시총 대비 TBL 수치가 낮은 코인이라면 다른 영역의 개발이 활발한지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레이어 1으로 TBL을 나눠서 사용했지만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디파이 프로젝트들만 따로 시총 대비 TBL로 정밀 조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총 대비 TBL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